내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이 있었어. 일명 하트 공식. 무각이랑 이각이 같아. A, B, C에 비해서. 그랬을 때 중2 때 배웠던 것 중에 비율 관계가 일정하다.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다. 뭐 대 뭐는 뭐 대 뭐다. 이런 게 있었거든? 이거 갔었어. 뭐 대 뭐는 뭐 대 뭐다? 이거 대 이거는 저거 대 저거. 맞아. 유나야. 뭐 대 뭐는 뭐 대 뭐다? 기억하니 혹시? 혹시? 지윤아 혹시 기억하니?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다. A, B 대 A, C는 B, D 대 C, D다. 요거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거 다시 한번 암기하시면 돼요.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다. 중2 때 그 뭐야 학교 쌤 중에 여자 선생님들은 이거 하트 공식을 많이 가르쳐 주셔. 이거 뒤집어가지고 각을 딱 2등분 했어. 이렇게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고 여기가 D잖아. 그러면 요거 대 요거는 요거 대 요거다 해가지고 하트 모양 나온다. 그래서 하트 공식. 뭔가 뜻을 잘못했어. 아, 청님 좀 꺼져. 방금 좀 안 가르쳐서 이렇게? 이렇게 하트 공식이라고 안 가르쳐서 하트 공식? 하트 공식.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요것만 암기하시면 돼요. 요것만 암기하시면 되고, 자, 빨간 펜 들고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해봐라. 여기에서 핵심이 뭐냐면 B하고 D하고 C가 한 직선 위에 있잖아. 그래서 D가 BC의 내분점이라는 걸 이용했다는 거야. 이제 내분점의 공식 우리가 암기를 했고 내분점의 정의를 배웠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가 나오는 거야. 이때 이 D의 좌표를 물어봐. 이 D의 좌표가 얼마가 되는지. 이게 얼마니? 라고 이제 물어본단 말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해주면 되냐면 일단 1번 뭘 구한다? A, B의 길이를 구한다. 2번 그 1번 계속 A, C의 길이를 구한다. 2번 비율을 구한다. 비율을 구한다. 그 비율이 M 대 A가 된다. 3번 그 비율에 맞춰서 D의 좌표를 구한다. 이런 거지. 네, 이러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내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을 이용해서 비율 관계를 따져. 그 다음에 그 비율 관계가 M 대 N이 되는 거고 그때 내분점을 구하면 됩니다. 자, 바로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16번입니다. 가려지잖아. 아, 진짜. 필기를 여기다 했니? 필기 다 했니, 얘들? 지운다. 1번이었어요. 자, 그러면 문제가 쫙 있을 거야. 자, 잘 읽어봐. 뭐 구하래? D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각이 이등분선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러면 뭐 대 뭐는? 요거 대 요거는 요거 대 요거다를 풀어주는 거지. 괜찮아? 그러면 A, B의 길이 좀 구해주렴. 두 점 사이 어려움 써서 얼마니? 벌써 구했어? 1하고 이제 4니까 5의 제곱 25. 5하고 마7이니까 12의 제곱 144. 144 더하기 25니까 169. 169는 13의 제곱입니다. 13이 맞아요? 잘했습니다. 민찬아, AC의 길이 구해줘. 얼마야? 5야, 5. 왜 5야? 5에서 1 빼면 4잖아. 제곱하면 16. 5에서 2 빼면 3이잖아. 9. 16 더하기 9하면 25니까 5이죠. 맞아요. 그럼 몇 대 몇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13대 5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야. 그럼 어디도 13대 5일까? 여기도 13대 5가 되겠지. 따라서 D는 PC를 13대 5로 내분하는 점이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럼 P의 좌표가 얼마야? 마하 마치. C의 좌표가 얼마야? 5,2. 걔를 몇 대면 내분점? 13대
내분점. 유나가 쌤을 좀 도와줘. 내분점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지. 자, 한번 뭐라고 쓸까? 다 썼어 이제? 아이도 쓰고 있어? 자, 부모. 크로스. 얼마? 그렇지, 크로스. 굿. 18분의 크로스. 그렇죠. 자, 이렇게 구하시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에? 어려워요. 제가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2분의 5, 뭐 나와? 마이너스 2가 나와. 두개 더해주면 2 나오니까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어가는 겁니다. 됐니? 그 다음 2번에다가 적으시면 돼요. 아까 1번이었고요. 2번. 등적 변형이라고 적어 놓으시고요. 뭐 그림을 하나 그려주십니다. 여기 A, B, C, D예요. 이 두 개는 평행선입니다. 자, 등적. 등적이라는 한자말은 넓이가 같다라는 거예요. 넓이가 같다. 변형은 뭐 다른다 이런 거예요. 변형은 이제 모양이 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보세요. 얘랑 얘랑 평행하면 요 삼각형의 넓이랑 요 삼각형의 넓이가 같습니다. 삼각형 ABC의 넓이와 삼각형 BCD의 넓이는 같습니다. 모양은 다르죠. 넓이는 같습니다. 왜요? 밑변과 높이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여기를 뭐 M이라고 한다면 삼각형 ABM의 넓이와 삼각형 CDM의 넓이도 같습니다. 왜요, 선생님?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가 같다라는 거야. 이쪽이랑 이쪽. 그래서 왜요? 이 동그라미 부분을 공통으로 빼버리기 때문에 같은 넓이에다가 똑같은 부분을 똑같이 뺐기 때문에 이 넓이랑 이 넓이 같아지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등적 변형이라고 하는 거야. 어려운 말로. 오케이? 무슨 얘기 하고 싶냐면, 자, 이거 적어봐. 높이가 같은 두 삼각형은 높이가 같은 두 삼각형에서 높이가 같아. 밑변의 길이의 B와 넓이의 B는 같습니다. 높이가 같잖아. 두 개 삼각형인데 높이가 같아. 그럼 밑변이 만약에 2대1이야. 그럼 넓이도 2대1이야. 여기가 만약에 2고 여기가 1이야. 그럼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넓이의 B가 2대1이라는 거지. 이해되니? 높이를 H라고 보면 S1은 2분의 1 곱하기 H 곱하기 2라는 거죠. 이쪽 S2는 2분의 1 곱하기 H 곱하기 1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랑 넓이의 B가 4대1이 아니야. 닮음이 아니기 때문에 밑변의 길이가 2대1이면 높이가 같다면 넓이도 2대1이 아니냐. 요 얘기입니다. 됐니? 요 등적 변형은 넓이가 같을 때, 요거는 높이가 같을 때 밑변의 길이의 비율이 넓이의 비율과 같아진다는 거. 요 두 가지 내용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해됐니? 오케이. 그러면 17번을 니네가 풀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보세요. 어렵습니다. 천천히 잘 읽어보고 그림도 한번 그려보세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알려주는 이 등적 변형을 이용해서 한번 마무리를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쉽진 않아? 그럼 이제 이번 유형이 끝납니다. 지훈아, 쌤을 이해돼? 그림을 한번 잘 그려봐. 좌표 잘 찍고. 좌표 찍어봐야 되겠네.
약간 이건 숙제하고 있어 임마. 네? 숙제하고 있어 임마. 그러면 숙제가지고 몇 개를 넣으면 안 다. 어디에요? 어디까지예요? 라이트센이랑 쌤비 다 해요. 어디까지예요? 라이트센이 한 60번? 6번인지 기억이 안 나네. 지금 71분을 보는데 60번까지예요. 그다음에 쌤비가 24번. 24번이요? 쌤비 노트에다 풀어야 돼. 이것도 없네. 집에 있어 없어? 있어요. 쌤비는 너 다음에 검사해. 알았어? 여기는 한가입니다. 담나무산 홈프라. 이거 왜 옥뷰지? 오. 5번인데 그냥 5번이야. 그냥 뭐가 봐도 5번인데 틀렸어. 오. 아 빨리. 네 유형 10번 풀고 있어. 유형 10번. 9번은 제가 어렵고 10번 풀고 있어. 어, 10번이니까 42가 아닌데? 아, 저분치 3T가 아니야. 그렇지 2루토. 2루토 3루토. 3대 2야 3대 2. 그러면 한 그림과 같이 지정호에서 수비를 만나는 지성을 정답! 오 유나 맞았어. 건강하게 지금 알려주면 돼. 일단 좀 풀어봐. 두점 길이를 좀 구해야 해. 오! 10번 네 10번 유형 그거 20번 도전하고 있어. 20번. 유형 2개 남았어 여기서. 구 번을 제일 마지막에 하고 9번이 제일 어려워. 라레라레라레라. 태영아, 월요일날 나와야 돼? 수정사. 야, 맞다. 니네 저기 특강 신청. 안 했어요. 할 거야, 안 할 거야? 확실하게 얘기해. 할 거예요. 너 하고, 은찬이, 모르겠어요. 태영이, 못하고 네. 시간 화 뭐게? 영어 아, 너 영어인데. 너 있어? 네. 시간이 낮 시간이야. 낮 시간 너 밤 시간이야? 영어가. 모르는데요. 확인해봐, 임마. 방학 시간대를 몰라. 방학 시간대를 몰라. 똑같을 걸 근데 테스트 보면 4시간, 3시간 걸리네요. 일찍 가? 근데 일찍 가봤자 똑같이 10시 4시간 야, 니네 내가 안내문 줬었지? 저 안 받았는데요. 그 인사한 아, 이거, 맞아. 그때 3장만 알려줬을 텐데. 부장나에서 그러니까 다 안 주고, 인원수대로 안 주고 그냥. 나 오빠는데? 유나, 그러면 지윤이, 민찬이 신청하고. 은찬이는 고민 중? 어? 다음 수요일까지 얘기해줘. 방학 되기 전까지 마무리가 돼야 돼. 그 시간이, 몇 시였더라? 낮 시간이야, 낮 시간. 낮 시간. 지휘 풀었니? 네, 잘했어요. 자, 그러면 유경 8번 끝. 넘어갑니다. 자, 2개 남았어요. 3문제 남았어, 3문제. 자취는 좀 이따 해. 좀 어려워, 제가. 자, 요 문제 같이 20번을 같이 풀어봅니다, 20번을. 쌤 도움 없이 풀면 진짜 천재야, 이거. 와. 쌤이 아직 활용에 대해서 좀 정리 안 했거든, 개념 정리. 20번 한번 풀어봐. 맞추면 천재. 여기 진짜 많은 개념이 내포되어 있거든? 뭐 거리 개념, 속도 개념부터 시작해서 방향 개념, 좌표, 부정사의 거리, 최소, 최소,
와, 이거 한 문제로 니네들의 그 수학 실력을 테스트 해볼 수가 있어. 맞추면 천재, 들려도 괜찮아. 유나가 맞출 것 같은데. 아, 벌써 나왔어? 7? 27? 7? 그냥 치면 7이 답이야. 너 루트 안 씌웠다. 은찬이 아. 루트 안 씌웠다. 아, 야, 니네 저기 자체화지식 보고 있고. 이게 뭐야, 이것도. 아, 선생님 진짜. 설명을 또 하지. 야, 니네는 못 풀면 내가 설명을 하지. 개놈 시키더라. 아, 진짜. 똥똥하네, 진짜. 예. 자, 거리의 최소값 활용해. 좀 이거 좀 필기해라. 자, 1번은 좌표 표기야, 얘들아. 좌표 표기가 굉장히 중요해. 활용 문제 풀 때 좌표를 제일 먼저 표기해야 돼. 좌표는 점이야, 얘들아. 그럼 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자, 한번 써봐. 원점, 축점, 그 다음 중요한 교점, 중점, 무게중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 분점. 그래서 이런 점들을 다 표기하셔야 돼요. 근데 뭐 너무 많지? 너무 많아. 그래서 이제 외우고 있는 거 축점만 좀 정리해봐. 축점. S축 위의 점은 A, 0이야. X축 위의 점은. Y축 위의 점은 0,B야. 그 다음 임의의 점은 뭐였었지? 임의의 점은 A, B였지. 요거 세 개만 외워놔. 제일 많이 나오는 거야. X축 위의 점, Y축 위의 점, 임의의 점. 그래서 제일 먼저 좌표를 표기를 하는 게 평면 좌표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제일 중요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길이를 구하는 거야. 그걸 같이. 길이는 이제 세 개 배웠어. 요렇게. 평행선 거리. 요렇게 거리. 요렇게 거리. 이렇게 세 개 배웠다. 세 개. 그 다음에 길이랑 넓이. 넓이는 뭐 쉽지? 삼각형 뭐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되고, 삼각형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2분의 1이 주면 되고, 뭐 등등등. 넓이. 길이, 넓이.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게 활용 문제다. 이런 얘기야. 제일 중요한 게 뭐? 좌표를 표기해라. 그 표기된 좌표 두 개를 연결해서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써서 길이를 구해라. 그 길이가 나왔으면 그 다음에 넓이를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야. 그럼 이제 좀 뒤에 배울 건데 기울기라는 것도 있어. 기울기도 구할 줄 알아야 되고. 자, 마지막으로 속도 개념을 여러분들 잘 찾아줘야 돼. 속도랑 거리 개념. 1초에 1씩 움직여. 그러면 t초에 얼마 움직인 거야? t만큼 움직인 거야. 1초에 2씩 움직여. 그럼 t초에 얼마 움직인 거야? 2t 움직인 거야. 이쪽은 속도 개념이야. 속도 개념. 요게 거리 개념이야. 근데 은찬아, 좌표 평면상에 쓰는 거는 속도를 쓰니 거리를 쓰니. 그렇지, 이게 중요한 거야. 속도는 좌표 평면상에 나타낼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속도로 주면 속도로 쓰면 안 된다. 속도를 이용해서 거리로 표현해. 1초에 3씩 움직였다면 3t, 1초에 4씩 움직였다 그러면 4t. 단위 시간당 움직이는 것을 t에 관한 상수배로 표현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걸 바탕으로 해서 모든 문제를 풀어간다는 얘기예요. 봐봐. 문제로 돌아와봐. 문제 돌아와봐. 자, 문제에서 첫 번째 문제에서 되게 복잡하잖아. 그러면 이런 표현이 있어. 서쪽 방향으로 10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출발해서 동쪽 방향으로 시속 3km. 되게 길잖아.
서쪽 방향으로 10km만큼 떨어져 있다를 어떻게 표현할까? 서쪽 방향으로 10km만큼 떨어져 있다. 여기 있다는 얘기야. 원점을 기준으로 동서남북이라는 거야. 동서남북. 여기는 마이너스 10,0이라는 거야. 여기에서 출발을 했다는 게 스타트. 그래서 어디로 움직이는 거야? 동쪽으로. 동쪽이 어디야? 이쪽으로 움직인다는 거야. 그럼 오른쪽으로 하는 건 플러스야. 왼쪽으로 하는 건 마이너스야. 올라가는 건 플러스고 내려가는 건 마이너스란 말이야. 그런데 얼마래? 시속 3km. 몇 티? 3t. 3t. 그러면 얘가 요 정도에 왔어. t초에. 그 녀석의 좌표는 마이너스 10 플러스 3t라고 써야 되는 게 타당하다는 거지. 이걸 쓰느냐 못 쓰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를 푸냐 못 푸냐가 결정된다는 거지. 이렇게 썼니? 이걸 쓰기 중요해. 이 표기부터가 가장 핵심인 거야. 좋아요. 그 다음에 쭉 읽어보면 또 어디 있어? 북쪽 방향으로 시속 4km, 시속 4km. 5km만큼 떨어져서 남쪽에 5km 떨어져 있으니까 얘 0, 마이너스 5. 이런 좌표 하나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니네가 그냥 대충 풀기 때문에 여기는 마이너스 10,0 또 여기는 마이너스 5,0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어. 정확한 좌표를 표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어디만 돼? 올라가면 돼. 여기서 스타트했으면 올라가면 돼. 얼마만큼의 속도? 시속 4km. 4t. 그러면 B의 좌표는 T초의 B의 좌표는 0, 마이너스 5 플러스 4t라고 쓰는 게 타당하다는 거야. 이게 A점 좌표를 표기하는 방식이야. 이게 B점의 좌표를 표기하는 방식인 거라. 그러니까 그러면 두 점의 좌표 다 나왔어 안 나왔어? 좌표 다 표기됐어 안 됐어? 됐지? 그 다음 뭐 구하라고? 길이 물어보고. 그럼 A, B의 최단 거리 물어봤으니까 A, B를 길이로 표현해야 되니까 거리를 표현해 봐야 되겠지? 몇 점 사이의 거리? 두 점 사이의 거리. 따라서 루트. 차이부터 빼먹었다 이거. 루트 왜 빼먹어 임마? 3t-10의 제곱이라고. 왜? 여기 0 빼봤죠? 더하기 4t-5의 제곱의 최소를 물어보는 거야. 이해해요? 그럼 이제 이거는 우리가 앞선 시간에 배웠던 거야. 안에 거 다 한 문자니까 전개해서 하나의 t에 관한 2차 함수식으로 표현한 다음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이용해서 최소값을 구하면 된다.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이게 9t제곱, 16t제곱이니까 25t제곱 60t, 40t, 100t 125. 자, 이거 조심해. 25로 나누면 된다, 안 된다? 25로 나누면 안 돼. 방정식만 나눌 수 있는 거야. 함수는 못 나눠. 루트에 25로 묶어주면 t제곱 마이너스 4t야. 풀사, 마사 해주면 되고 125. 따라서 얘는 루트에 25에 t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25. 따라서 t가 2일 때 루트 25의 최소값을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푸는 겁니다. 2시간 됐을 때 최소의 거리는 5m다. 5km다. 그럼 7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구를 몇 바퀴 돌아서 오면 정확하게 문제는 어떻게 해요? 지구를 몇 바퀴 돌면은 문제는 쉽지 않아요. 대답 안 할래. 질문 같은 질문을 해야지 뚱뚱하게. 자, 이번 이거 끝났습니다. 마지막에 이거 갑시다. 아니, 근데 10분이면 끝나야지. 자, 방송 자취관이 갑니다. 현재 시간 알려드릴게요. 쓸데없는 소리 하죠, 김민찬. 4시 19분입니다. 4시 19분. 세미나를 파서 마무리하고 5시 반까지 개별 지도야. 질문 있으면 쫙 하시면 돼요. 알겠지? 5시 반에 귀가. 숙제 안 되는 사람 더 나와서 귀가. 나 더 나와서 하고 가. 그때 10문제 남았는데 뭐? 이거 2 더하기 5 더하기라고 돼 있잖아. A 더하기 됐어? 해결됐어? 최소값만 물어본 줄 알았어?
어려워 죽겠어? 자 이제 자취의 마지막 유형입니다. 자취의 방정식이야. 이거 한번 풀어볼래 얘들아? 두 문제 있지? 그 두 다 풀 줄 알면 쌤 설명 안 들어도 돼. 자체 방정식을 구하려다 나와 있는데 자체 방정식이 뭔지 아, 그럼 개념 선생님 설명해줘야 되는 거야. 자, 이거 지울게. 자취의 방정식이 뭐냐? 은찬아. 몰라? 태영아, 자취의 방정식이 뭐냐? 들어본 적 없냐? 지훈이도 들어본 적 없어? 유나는? 없어? 자취의 방정식이 뭔지 모른다. 오케이. 봅시다. 자, 자취야, 자취. 이게 저기 뭐야? 혼자서 밥 해먹는 게 자취잖아. 그 자취랑 다른 거야. 다른 거고. 근데 발자취 같은 거, 발자취. 큰 짝 같은 느낌이야. 막 이제 눈이 막 내려. 뻑이 쌓여. 한 사람 쭉 걸어봐. 그 발자국이 쫙 나오지, 그지? 그런 거를 발자취라고 얘기한다는 발자취. 발자취. 흔적이라는 얘기야.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냥 무수히 많은 점이라고 생각하면 돼. 무수히 많은 점이라는 거야. 이 개념이야. 무수히 많은 점이야. 점이 하나 있어. 그럼 이 점에 이름을 붙여줄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얘가 원점이야. 그러면 0,0이라는 이름을 붙여줄 수가 있어. 점이 하나 있으면 걔는 이름이 있어. 근데 점이 지금은 무수히 많은 상황이라는 얘기야. 점이 하나 여기 더 있어. 1,1이래. 그럼 이 점의 이름은 1,1인 거야. 좌표평면 상에서. 우리 지금 좌표평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좌표평면 생각하면 돼. 여기 또 하나 있어. 2,2야. 여기 또 하나 있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럼 점이 4개 있으면 그 4개의 점의 이름을 각각 이름 붙여주면 돼. 그게 표현 방식이라는 거야. 얘는 김민찬, 쟤는 최은찬, 쟤는 황태영, 얘는 남유나, 얘는 송지윤, 난 박민석.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면 그걸로 끝나는 거야. 우리의 세상. 표현이 다 된 거니까. 그런데 점이 많아. 근데 걔네들이 어떤 규칙을 갖고 움직여. 많은데 어떤 규칙을 갖고 움직여? 이 무수히 많은 점들의 그러면 이름을 일일이 붙여줄 수는 없잖아. 수백만 개의 점에다가 점을 다 일일이 써줄 수는 없잖아. 표현할 방법이 없지. 있지만 너무 수학자들은 귀찮아한다는 얘기야. 무수히 많은 점을 다 일일이 쓰기는 귀찮은 거야. 그럼 몇 개만 거기서 써주면 돼? 근데 그것도 수학적으로 좀 싫어. 왜? 다 나타내고 싶거든. 그치? 그래서 점이 무수히 많을 때는 어떻게 표현할 거냐가 관심사였던 거야. 근데 이미 여러분들 답을 알아. 답을 알아, 니네가. 중학 2학년 때 배웠거든. 지윤이. 이거를 우리가 직선이라고 볼 수 있잖아. 그럼 그 직선의 식을 한번 불러볼래? y는 기울기 얼마야? 그 y는 x라는 걸 이미 배웠지, 중학교 때. 자, 잘 들어! 이게 자취의 방정식이야. 이미 배웠어. 이미 배웠어. 쌤, 왜 제가 자취의 방정식이에요? 자, 여기에 0,0 들었니 안 들었니? 들었지. 1,1 들었니 안 들었니? 들었지. 2,2 들었어 안 들었어? 들었지. 잘 생각해봐. 여기 안에 점이 한두 개만 있어, 무수히 많이 있어. 무수히 많이 있단 말이야. 점을, 무수히 많은 점을 표현한 식이 뭐라고 표현하? 그게 자취의 방정식. 지금까지 우리가 이걸 그냥 직선이라고 부르고 1차함수라고 불렀지만 뭐라고 불러도 괜찮다? 무수히 많은 점을 포함하는 자취의 방정식이다라고 불러도 괜찮다라는 거야. 왜? 무수히 많은 점을 일일이 표현하기는 힘드니까
식으로 표현하겠다라는 거예요. 무수히 많은 점을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식을 바로 우리는 자취에 대한 방정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자취의 방정식은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x와 y의 관계식이고요. 여러분들은 아마 이번 시간에는 1차 함수 정도만 배우고요. 다음 시간에는 직선, 그 다음 시간에는 뭐 원. 그래서 그렇게 x, y에 대한 관계식이다. 하나의 예를 들어주면 1차 함수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들아, 문제를 풀 때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라 라고 하면 x와 y의 관계식을 쓰면 되는 거야. 대신 조건을 만족하게 해야 되겠지? 그 조건을 만족하는 x, y의 관계식을 찾으면 그게 답인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번 동점, 움직이는 점 P를 x, y라고 두고 x, y의 관계식을 구하면 걔가 바로, 얘가 바로 자취의 방정식입니다. 됐죠? 네, 쓰셨습니까? 2번은 좀 이따 쓸게요. 자, 이제 문제를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바로 옆에 있는 19번입니다. 19번을 먼저 풀게요. 자, 19번입니다. 민찬이가 크게 한번 문제를 읽어주세요. 민찬? 읽어줘? 이거 있었는데. 읽어 빨리. 크게! 아, 진짜. 쌤 목소리 더 크게. 두점 A 그래도 1,1 더하고 9,2 그래도 3,2 더하고에 대한 PA의 제곱 마이너스 PB의 제곱은 상을 얻을 수 있는 점 P의 자취의 방정식일 거예요. 네, 잘 읽었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요, P를 직접 구하는 거잖아. 근데 P를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 그래서 P를 뭐라고 놓으라고? x, y라고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의 조건에 맞게끔 대입해주면 x, y 관계식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한번 해봅시다. P, A는 얼마야? 1,1이고 B는 얼마야? 3,2죠. P는 x, y입니다. 그러면 PA의 제곱은 뭐라고 쓰면 됩니까? PA의 제곱입니다. x-1의 제곱, y-1의 제곱이죠. PB의 제곱은 뭐라고 쓰면 될까요? x-3의 제곱, y-1의 제곱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편하게. 그럼 이 식에서 이 식을 뺀 게 3이다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잖아. 그럼 이 식에서 이 식을 빼면 x제곱 날라가 y제곱 날라가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2y 플러스 1에 뺍니다. 마이너스 6x 플러스 9, 마이너스 4y 플러스 4를 빼준 그 결과가 3이 나오도록 해달라는 거야. 그럼 식이 하나 나오지? 근데 잘 봐봐. x, y에 대한 관계식이지? 그냥 얘가 답이야. 정리하면. 그치? 오, 별거 없네. 별거 없어. 그럼 플러스 6x가 4x. 2y인가요? 2y. 2에서 13을 빼봐. 11, 마이너스 11, 14. 답은? 맞나? 맞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별거 없어. 왜? 이미 알고 있어. 이미 알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한두 개의 점을 표시할 때는 좌표를 표기하면 되는 것을 점이 너무 많으니까, 무수히 많으니까 일일이 표기하기가 어려우니까 걔를 x에 y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겠다가 자취의 방정식 근간이다 이런 거예요. 형 이해됐니? 좋아. 이게 1번입니다. 자, 근데 시험에는요 1번은 잘 나오지 않아요. 개념은 이게 정확한 개념이고 쉬운 개념입니다. 근데 정말 많이 나오는 게 바로 2번이에요. 네, 빨간색으로 해놓으시고요. 이게 이제 빈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4개의 변수라고 해보시면 돼요. 4개의 변수. 자, 4개라는 말은 뭐죠?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브리지 같은 거예요. 꿀벌이 이쪽 뻗에 가가지고 막 꿀을 이게 퍼먹습니다.
먹다 보면 옆에 있는 그 꽃가루가 막 자기 몸에 달라붙어요. 그럼 그 다음에 꿀 다 빨고 나서 옆에 있는 꽃으로 가죠? 날아가서 거기 또 꿀을 빨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내 몸에 붙어 있었던 꽃가루가 그 꽃에 묻으면서 수분이 일어나죠. 그래서 꽃과 꽃이 암과 수가 수분이 되면서 그 다음 꽃이 또 탄생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꿀벌은 뭐의 매개체입니까? 꽃과 꽃을 연결해주는 수분의 매개체가 된다. 그때 그 매개라는 거예요. 매개. 연결해주는 다리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게 뭔 소리예요, 선생님? 자, 이렇게 문제가 나와. P를 이용해서 Q를 구하래. Q의 자치를 구하래. 그럼 우리가 구하는 게 P를 구하라는 거야. Q를 구하라는 거야. Q를 구하라는 거지. 맞지? 그러면 Q가 얘들아 X, Y인 거야. 얘를 구하라는 거야. 근데 P를 이용은 해야긴 해야 돼. 그러면 P도 X, Y라고 더 넣어야 될까? 아니. P는 이때 잠깐 A, B라고 두는 거야. P랑 Q를 다르게 둬야 돼, 이때.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얘를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런 맥락이야. 큰 정의는. 자, 구체적인 풀이는 어떻게 하냐면, 자, 구체적인 풀이는, 자, 제일 먼저 P를 A, B라고 두고, 이렇게 두고, A, B의 관계식을 하나 일단 찾아 놓습니다. 그 다음 P를 이용합니다. 이용해서 Q를 X, Y로 둡니다. 그리고 아까 구해놓은 A, B의 관계식과 얘를 결합해서 X, Y의 관계식을 이끌어냅니다. 끝입니다. 최종적으로 나온 얘가 바로 자치의 방정식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흘러갈 거야. 아까보다 내용이 어려운 게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뭔가 매개체 역할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야. 그게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좀 어려우니까 잘 들어야 돼. 이게 마지막 문제입니다. 판서. 자, 이 문제입니다. 태영이가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점 P가 직선 EX, Y, 0, 2를 움직일 때 점 A, 2,4와 점 P를 연속으로 A, P를 1대1로 내부하는 점 Q의 자치 방정식을 구하라. 잘 읽었습니다. 자, 뭘 구하는 거냐면 Q를 구하는 거야. 맞죠? 근데 P랑 Q가 같아요? 아니요. P는 달라요. P를 뭐 해서? P를 이용해요. 그래서 Q를 구하는 겁니다. 그때 P는 무슨 역할을 해준다? 매개체 역할을 해준다. 매개체 역할을 해준다. 그때 P는 어떻게 더하라? P는 A, B로 더하라. X, Y로 두면 안 돼. 얘를 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P를 잘 읽어봤더니 P가 직선 위를 직선을 움직이면 대입할 수 있었잖아. 우리 이전에 배웠었잖아. 그치? 직선 위에 있다 그러면 아하. 그럼 2A-B-4는 0이라고 쓸 수 있겠네. 얘가 AB에 대한 관계식이야. 이거 맞는 얘기잖아. P는 여기 위에 있는 게 맞잖아. 틀린 게 아니잖아. 그 다음 P를 이용해서 이제 Q를 표현해보자. A가 얼마입니까? A가? 2,4죠? P는 뭐예요? A, B인데요. A, P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입니다. 내분. 그러면 크로스. 넌 더 온다 이 자식아. 1대1이면 3이고 이렇게 오고 이렇게 크로스 A 더하기 크로스 B 더하기 됐니? 얘가 누구야? 얘가 내분점 Q라는 거지. 그럼 내가 P를 이용해서 Q를 표현해냈잖아. 그런데 P, Q를 뭐로 반드시 나타내야 된다고? X, Y로 표현해야 된다고. 그럼 누가 X 역할을 해줘야 돼? 바로 얘가 X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얘가 Y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것과 이것을 종합하여 X와 Y가 들어간 관계식을 우리가 하나 이끌어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보니까 가능할 것 같아. 왜?
A하고 X가 연결되어 있거든. 3분의 A 더하기 4가 X였잖니. 그렇다면 A는 3X 빼기 4로 써도 무방하잖아. 뿐만 아니라 3분의 B 더하기 8이 Y였으므로 B는 3Y 빼기 8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 아하. A를 갖다 올랄랄랄라, B를 갖다가 올랄랄랄라 이렇게 갖다 넣어준다면 2에다가 3X-4 B에다가 3Y-8를 넣어준다면은 6X-3Y 아하, 8 날아갔어. 와. 어떤 관계시가 나오네. 바로 얘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자취의 방정식이 된다. 너무 어렵다, 그지? 나 적어놓고 이런 것도 있다. 기억을 해두시고 있으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봅시다. 자취의 방정식은 뭐다? 무수히 많은 점을 표현하는 식이다. 그럼 그 식은 뭐로 표현된다? X하고 Y가 들어간 관계식이면 충분하다. 그럼 그걸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직접 구하는 방법과 매개 변수를 이용하는 방법 두 가지로 나뉜다. 근데 대부분 다 매개 변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나올 것이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판서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이로써 평면 좌표 1단원이 다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수요일